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부동산 등기법하고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법을 맡고 있는 정병화 법무사고요. 솔직히 저는 이제 합격한 지 7년, 8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강의보다는 현직 법무사에 가까워요, 저는. 그러니까 실제로 부동산 등기법 관련해서 오늘도 지금 여기 오기 전에도 공증 2건을 마치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무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7년차 법무사가 되고 원래는 가등법이라고 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 과목을 맡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부동산 등기법을 맡게 되면서 제가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해봤겠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문제를 22년부터 지켜본 결과 굉장히 가등법도 그렇고 부동산 등기법도 실무에 적합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 1차에도 있고, 그죠? 객관식에도 있고 2차의 논술이 있죠. 근데 사실은 저는 법대생도 아니고 원래 법무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법무사가 되고, 수험으로 해서 그냥 법 공부 자체를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왔고, 그리고 이제 실무를 가서 지금 거의 7년 동안 7년 동안 막 택배차 따라다니면서 도장도 받아보고 막 진짜 이삿짐 센터 트럭 밑에서도 이제 날인 찍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죠. 근데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와 이거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배운 내용이 실무 가면 등기관이 다 해오라고 그런다든지 뭐 기본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 보통 이제 보면 이제 일반이랑 이런 것도 이제 배우시게 돼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근데 실무에서는 상세밖에 안 써요. 그리고 이번 올해 기출에 나왔던 1번 문제, 부동산 등기법 1번 문제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죠. 네, 저 실무에서 7년 일하는 동안 딱 2번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왜 실무적인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번에 그 문제에서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인감증명서를 일반적으로 써요. 인감증명서 쓰면 거기 뒤에 이렇게 인감 도장의 그 인형, 도장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이제 인형 표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임장에 저희가 이제 법무사로서 이제 위임장, 위임장을 이렇게 받게 되면 여기에 누구누구 위임 받는다고 이제 인감 도장을 찍게 돼요. 그러면 요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형하고 위임장에 있는 인형이 일치가 되는 걸 보고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차이는 뭐냐면 본인 서명은 여기다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명을 해서 자필로 예를 들면 정병화 정자로 쓰고 여기다가 서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부동산 이렇게 등기를 넘기고 하면 부동산이 아시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매덕이죠. 그런데 그런 거를 넘길 때 이 서명의 일치 여부만 본다는 게 사실은 비슷하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거의 안 쓰여요, 이거를. 등기관들은 안 받아주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갑자기 시험 문제 얘기하다 실무 얘기를 하냐면, 본인 서명 사실서 올해 문제를 한번 다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서명이 한글이면 한글로, 그 다음에 뭐 영문이면 영문으로, 그 다음에 한문이면 한문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거를 등기 신청서에 써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등기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문자밖에 못 씁니다. 그러니까 서명은 아무리 영어로 쓰고 뭐 한문으로 쓰고 이래도 등기 신청서 자체는 무조건 한글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보자마자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접수가 안 되지. 이렇게 보이는 그 실무적인 문제가 수험생분들은 그거를 교재에서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아까도 문순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희 과목이 15과목이에요. 2차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거의 스쳐 지나가듯 혹은 포인트만 보고 이렇게 이게 기억을 하시는데,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이걸 서명이 한자면 한자로, 한글이면 한글이고 한문이면 한문이면 영문이면 영문이면 그냥 문제가 맞는 걸로 보여요. 근데 거기 뒤에 신청서에 기재할 때는 그 한 글자 바꿔놓거든요, 거기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저 이제 보시면 16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어요? 16페이지.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당연히 기출 문제가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경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약간 이제 좀 딱 볼드체로 표시된 것 중에 실무적인 내용 이런 얘기, 실무적인 내용, 지역적, 이게 다 적지 못했는데 진짜 대여섯 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연히 법무사로서 민법적, 물권법적 지식 이런 것들은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이거를 실무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거를 보려면, 설명을 들으려면 사실 이 교과서에 써 있는 내용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걸 설명을 드리려면 사실 실무적인 거를 모르면 네, 좀 죄송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이번에 기출 문제들을 보면서 진짜 오히려 제가 실무형 법무사이기 때문에 진짜 그냥 대놓고 왜 이렇게 하는지 혹은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지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게 이제 이 많은 내용에서 좀 출제 예상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보시면 생뚱맞게 나온 주제 중에 지역권도 있을 거고요. 관할도 있을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그 부동산 등기법이 올해 여야 합의로 유일하게 쉽게 말해 정부안이 통과됐어요. 거기서 제일 문제가 된 게 관할.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지역권이 확 바뀌고, 그 다음에 상업등기법 지점 설치 이런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 2차 공이 저희 시험은 시류, 그러니까 절차잖아요. 실제로 등기를 하고 있는 법무사들이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실제 등기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거의. 그래서 가등법도 제가 이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출석 신고 관련된 부분을 제가 그냥 번호를 찍어드렸어요. 아까 그 기간을 찍어드린 게 있는데 그대로 나왔죠, 이번에. 그러니까 그만큼 1차 공이 이렇게 실무적인 내용, 그리고 문제가 많이 되고 뉴스에 나온 내용, 이런 것들을 챙겨서 보시면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 어렵죠. 어려운데 실무적인 내용보다도 실무적인 내용을 위주로 좀 더 하셔야 되고, 좀 내년에 준비하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조금 예상을 하자면 뭐 전자신청이나 잠깐만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래서 왜냐하면 미래등기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걸 이제 내년부터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예규 선례가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전통적인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실무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 좀 챙겨드리면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됐고, 그 다음에 제가 매년 총평 이렇게 할 때 그냥 지나가듯이라도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지금 단연차이시고 법대생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저는 말씀드렸지만 비법대 출신이고 법무사 공부 3년 하면서 이제 법을 이제 어떻게 하면 알게 된 건데, 기본적으로 꼭 이 부분은 컨셉은 계속 잡고 가세요. 이거 실체법 그리고 절차법이요. 이게 갑자기 좀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 실체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법으로 보시면 돼요. 민법. 그렇죠? 그리고 절차법은 당연히 부동산 등기법, 등기 관련된 거, 상업등기법, 그러니까 인사집행법,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절차법으로 봐지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민법은 판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조문을 보고 이게 당위, 뭐가 옳은지 그른지,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민법 조문만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헷갈리죠. 그거를 판례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이거에 뭐 맞다. 이러하면 이 요건은 이거라고 하고 이런 걸 봐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절차법은 14일 내에 뭐 서류를 뭘 해가 첨부해가 제출해라. 언제까지 관할은 어디다 제출해라. 신청인은 누가 될 수 있다. 이게 어디 당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한마디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건 2차 가면 민법은 당연히 조문을 주지만 당연히 판례를 많이 모르면 어렵죠. 왜냐하면 판례는 법전을 주지 않으니까. 근데 절차법은 대부분 그 구조나 그런 것들이 규칙이나 법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조금씩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1차 때는 이 부동산 등기법 굉장히 어려운 이 과목, 용어 자체도 좀 등기 설정자가 뭐고 그다음에 설정 권리자가 뭐고 설명하게 질권도 하고 막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익히신다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 그다음에 2차 때는 이 법 조문이나 구조를 보는 법,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실무를 가미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지 않으면 아마 올해 시험에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제출 사무원은 뭐 오른쪽 위에다가 뭐 제출 사무원 이렇게 사무원을 기재를 해야 되고 뭐 실무상으로 뭐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뭐 제출 사무원은 여기 기재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무 가면 다 적어야 되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좀 모르셨다고 하면 어렵겠지만 제가 이제 서로 하면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설명도 당연히 쉽게 드릴 수 있고 제가 이제 해본 거니까 다 제가 그 민법에 딱 조문 2개 있는 교환 등기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교환 등기를 해본 법무사님도 많이 없어요. 근데 저는 막 대구랑 수원 것도 막 바꿔보고 막 강남 것도 바꿔보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진짜 중요한 건 지방세 쪽이긴 한데 저희는 이제 세법 관련된 부분은 2차에서까지도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 정해진 지금 법 조문
그리고 예규나 설레 나오는 부분 그런 것들을 좀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서 하시면 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그래도 재수까지 해가지고 뭐 공부를 많이 한 편인데 재수도 오래 했고 했는데 이게 2년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이상 걸리는 시험은 진짜 그냥 의지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원래 이렇게 자기가 좀 이렇게 머리가 있고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서울대 출신이 8년 공부하는 걸 봤고 진짜 수영 강사 출신 제 동기 누님은 1년 반 만에 붙어서 나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의지의 문제고 결국 꾸준히 한 사람이 그냥 이겨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모의고사 마지막까지 막 40점 나오고 이러시던 분이 막판에 70점 합격해서 나간 것도 제가 봤거든요. 제가 매니저를 오래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셔가지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리고 들어보니 이건 내가 할 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접으세요.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법무사 그렇게 매력적인 직업은 아니에요. 이건 나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예, 아무튼 그렇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집에 사무실이 성수동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정단 법무사 치면 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법무사님들이시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법무사 업계에 관련된 거라든지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냥 상담하듯이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